제3지대 개혁신당 이준석에게 선거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의결을 했고 이낙연은 퇴장을 했습니다. 제3지대 통합정당인 개혁신당이 방금 전에 총선 캠페인 그리고 정책 결정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출신인 이낙연 공동대표, 김종민 최고위원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권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해서 이준석 대표와 공동정책위 의장이 협의해 시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2명이 회의장을 나갔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찬성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그 의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 중앙당 산하 4대 위기센터 신설, 정무직 당직자 임명 등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2월 중에 올 것인지 3월 중에 올 것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 다를 뿐 많은 분들이 이 당은 필연적으로 쪼개지는 운명을 띠고 태어난 당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사실은 얼굴 마담 겸 실질적인 오너가 이준석입니다. 선거를 치르려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어떤 누군가가 정치적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이 동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이끌고 성공을 거뒀던 제3지대 그 제3당은 안철수라는 전국적인 스타가 그 동력을 끌어왔던 거고 이번에는 누가 뭐래도 실컷좋건 여러분이 이준석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 동력이 이준석한테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자가 6명입니다. 최고위원이 6명이거든요. 이준석, 이낙연, 그다음에 양양자, 금태섭, 김종민, 조응천 6명입니다. 이준석 빼고 나머지 5명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5명하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준석 1명 이런 형태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이념적인 공통 기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적인 기반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개혁신당은 싱글 오너가 아니고 주인이 2명입니다. 이준석과 이낙연. 기업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주인이 2명이면 필연적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말, 동업하지 마라. 형제들끼리라도 동업은 하지 마라. 반드시 주인은 한 사람이고 그 밑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있는 뭐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지. 동등자격으로 동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찢어진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준석은 그동안 이낙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터뜨려 왔느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준석을 비롯해서 젊은 사람들이 야 이거 새로운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짜가지고 딱 안을 만든 다음에 꼭 이낙연의 결재를 한 번 더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동성 있게 일을 좀 해야 하는데 이낙연이 꼭 신중하게 엄중하게 바라보는 엄중 선생처럼 꼭 그걸 걸고 넘어지니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선거에 관한 전결권, 그다음에 선거 정책에 관한 공약 전결권 이걸 나를 다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정치적으로는 공동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 대표는 이준석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할 때 한 사람 등록을 하는데 그게 누군지 보라. 이준석인 겁니다. 법정 대표.
그 다음에 개혁신당으로 당명을 정했잖아요. 이낙연은 새로운 미래였고 이준석은 개혁신당인데 이 당명 정하는 게 뭐 쉽사리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이어받았는지 그 집안의 기둥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당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신설 합당인지 흡수 합당인지 우리나라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제19조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당명을 어느 쪽으로 이어받느냐, 새로운 당명을 정하느냐, 이거였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하게 이준석의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이 당은 실질적으로 이준석 한 사람이 오너인 싱글 오너십 정당이다. 법적 대표가 이준석이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이낙연한테 가서 결제받는 꼴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동안 이준석 입에서 나왔던 볼멘소리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돈이 생겼지 않습니까? 6억 6천만 원. 그 전에 공동대표 합의할 때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정숙이 새로운 무소속 의원이 딱 들어오면서 영입 인사 1호가 되면서 현역이 5명이 됐고 국고 보조금 2월 15일 날 딱 6억 6천만 원이 수령돼 있는 겁니다. 이 돈 누가 씁니까? 이건 선거 운동에 쓰는 돈입니다. 선거 정책을 개발하고 선거 정책을 홍보하고 그 당직자들 밥이라도 먹고 뭐 교통비 주고 뭐 다 하려면 이게 프린트하고 인쇄물 하고 문자 보내고 하는 다 그 돈 아닙니까? 6억 6천만 원. 이 6억 6천만 원을 이준석이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 돈까지 이낙연 형님한테 가서 다 결제받고 그렇게 쓸 수는 없다. 그 사단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이낙연 물과 기름일 것이다.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그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랬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아니죠. 지난 주말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월수금 열게되어 있는 최고위원회 금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취소가 됐잖아요. 이준석 기자회견 하겠다든지 이준석은 1시간 전에 기자회견 취소해버렸고, 그러자 김종민이 자기가 기자간담회 열어서 또 뭐라고 딱 얘기하고 이준석 쪽에 있었던 김용남이 또 나와서 또 뭐 얘기하고, 이낙연 쪽하고 이준석 쪽이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이준석은 뒤로 빠지고 이낙연도 뒤로 빠지고 오늘 또 이낙연은 아무 말 않고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그 대리인 김종민하고 김용남이 또 지난 주말 동안에 서로 설전을 벌인 겁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러면서. 결국은 지분 싸움, 공천권 싸움, 그리고 돈 싸움입니다. 돈 6억 6천만 원. 그 돈이 2월 15일자로 국고 보조금으로 딱 입금이 돼 있거든요. 이제 이 돈 오늘부터 지출해야 되는데 누가 결제합니까? 이준석이 내가 결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참 촌철살인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이런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지 참 신기할 정도인데, 위장결혼이랍니다. 보조금 사기꾼들. 양정숙 무소속 의원 끌어들일 때까지는 위장결혼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돈이 딱 들어오자 위장결혼이 깨지려고 파경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오늘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근길에 기자들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모인 것 아닙니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보조금 사기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기. 사기꾼이었다는 게 들통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 토해놔야 되죠. 6억 6천만 원. 징벌적 과징금까지 때려가지고 2배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상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개혁신당은 하루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쫓았던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당초에 생각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으로 창당한 다음에 의원 숫자를 맞춰서 돈을 받아가는데 이건 분식 회계이자 보조금 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참 통쾌하죠. 그래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혼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 개혁이냐? 이것이 이준석, 이낙연 당신들이 말하는 정치 개혁이냐? 기존에 있던 대형 정당도 창피해서 차마 이런 짓은 안 한다. 그다음에 이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을 왜 받아들였느냐 말았느냐 이 전장년하고 관계돼서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궁중암투 같다. 다른 정당의 궁중암투를 벌이든 말든 상관할 바는 아닌데 그런데 국고 부조금이라고 하는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지 않느냐. 6억 6천만 원이 작은 돈이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아침 개혁신당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의결안 중에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되어 있잖아요.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신설 이게 뭐냐? 배복주 심사해가지고 당원 자격 박탈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CBS가 오늘 조국 인터뷰를 공개를 했는데요. 조국이 이렇게 말했네요. 이준석 정당 윤석열 정권 종식에 동조하면 손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준석과 조국은 물과 기름 그 이상이지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반윤 연대로 한번 뭉쳐보자.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요. 그 조국은 코가 석자입니다. 동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컷뉴스가 물어봤습니다. 노컷뉴스 여론조사로 조국 신당에 찬성합니까? 반대하십니까? 조국 신당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63%, 찬성한다는 여론이 한 30%쯤 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거의 더블 스코어로 국민들이 조국 신당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국 신당 만들어가지고 준연동형에 기대해서 전국적으로 3% 이상만 얻으면 의석을 하나쯤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 스스로가 자기 이마에다가 금배지 하나 붙이고 싶은 모양인데 그것조차 지금 무망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한테 손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조국은 요즘 입만 열면 이준석 보고 손잡자 그러는데 그만큼 곤궁하다는 뜻입니다.